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재미난 부담부 증여의 세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가 웃깁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을 떠안는 증여다라고 해서 이 구성 케이스가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불효 관련해서는 뭐 이런 거죠. 내가 아파트 줄 테니까 너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나를 부양해! 라고 해서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준다. 근데 아들이 안 하잖아요. 그럼 뺏어버리는 거죠. 가등기 해놨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당고 설정해놨다가 막 그런 식으로, 그죠? 부담부 증여다. 불효소송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아들한테 아파트를 하나 내려주는데 거기에 이제 월세, 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4억짜리 전세가 들어와 있으면 4억 나중에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짜리를 준 게 아니죠. 얼마짜리 준 거죠? 6억짜리를 준 거죠. 그래서 오늘의 케이스는 아버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근데 아버지가 얼마에 샀다고요? 살 때는 5억에 샀어. 5억이 올랐네. 더블 되는 더블. 아버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4억에 임대를 내놓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쓰지는 않겠죠. 자, 아들에게 그 아파트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함께 떠넘겼다면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아버지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깔끔해지겠죠. 이거를 야 신혼살림 써라 이러면서 그냥 10억짜리 아파트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증여를 해서 신혼집으로 쓰게 해주는 경우, 좋은 아버지죠. 저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지만, 자, 우리 아버지는 뭐 아무것도 안 남겨주셔가지고. 근데 이런 아버지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해타산을 하고 지금 당장 4억을 꽁돈으로 그거를 갖다가 지금 다 하기에는 지금 뭐 본인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야 10억짜리 아파트 다 줄 테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도 네가 가져가라 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돌려주는 채무까지 같이 떠넘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채무가 넘어가는데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세가 붙어요. 그리고 아들이 취득을 하잖아요. 취득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자체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왜? 아니 10억짜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10억 증여받으니까 10억에서 증여세 내면 증여세를 6억에 받아서 6억짜리를 증여받아서 내는 증여세보다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떠안고 6억짜리 채무 4억이 걸려있는 6억짜리를 주면 당연히 세금이 덜 나오죠. 자 보십시오. 근데 증여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증여세는 받는 아들이 내는데 양도세는 아버지가 내야 되거든요. 왜? 채무 탕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양도세가 나요. 보세요. 자, 케이스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요 10억짜리 중에서 요 4억만큼이 이게 빚이란 말이에요. 이 빚이란 말이지. 그 남아있는 게 6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넘겨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받는 사람, 아들이 받겠죠. 아들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6억을 받는 거죠. 6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10억짜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리면 증여세가 10억에 대해서 나오겠죠. 당연히 증여세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당연히 증여세는 적게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증여세로 끝이잖아요. 증여세하고 취득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4억을 탕감하는 아버지의 4억 빚이 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양도세가 여기 붙어버려요. 양도세 4억 빚이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 4억 빚이 여기 보면 채무부담 비율이 얼마죠? 원래 취득가액이 5억이었잖아요. 원래 뭐 양도세라는 게 이게 취득가액, 처분가액, 차액에서 시세 차익,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5억 취득가액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넘겼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제 빚의 비율이 얼마냐? 빚의 비율이 40%거든요. 빚의 비율이 40%.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요거 지금 이 4억 있잖아요. 4억에 대해서 지금 탕감이 일어나죠. 내가 4억을 양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억이 빚 4억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냐라고 보면 취득가액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아파트 10억에서 채무 4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무 비율 4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가 취득가액에서 40%가 2억, 4, 5, 22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억 빚을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2억으로 봐요. 그래서 2억 개 주고 사서 4억의 아들한테 넘긴다고 봐서 양도 차익을 2억으로 봅니다. 2억.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붙어요. 2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붙어요. 여기는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취득세가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계산하면 안 되죠. 요 취득세, 증여세 계산해가지고 봐야 되고, 여기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해가지고 이 합계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뭐 변호사님 좀 비교해 주실 수, 이거는 케이스별로 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너무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신고 대리 하시는 분들이 케이스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 케이스에 따른 세 부담금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받아야 됩니다. 그 뭐 아무튼 자문을 받으면서 신고 대리를 할 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양도세도 좀 적고 증여세도 적고 쪼개지니까 여기 조금 부담부 증여 자체는 여기가 조금 뭐랄까 좀 절세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양도세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양도세가 중과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과되는 사람들. 뭐 1세대 3주택이다. 뭐 이렇게. 그 종부세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라서 그 상관이 없는데 이 양도세 중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 26년 언젠가요? 5월 이후에는 기본 양도세에다가 이번 그 이재명 정부가 20%나 추가 중과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시려면 팔아가지고 양도세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팔아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 내년 5월 전에 파셔야 돼요. 왜? 양도 중과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게 다주택자 있잖아요. 다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리고 다주택자다.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세 중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6%까지 올라가는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12%네요. 12%.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매물 한 개, 물건 한 개를 자식에게 물려주느냐,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과가 양도세가 붙어버리면 여기 양도세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 취득이면 12%까지 중과가 된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게 1가구 만약에 2주택인데 그중 한 개를 아들 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주택 2개 있다가 아들 하나 줘요. 근데 아들이 세대 분리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고 보세요. 일단 하나 받아. 2개 있는데 하나를 받아. 실제 케이스입니다. 저희 상담 왔고 저희 상담해드리고 진행하고 있는 증여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2개 있고 하나는 살고 계시고 하나는 갖고 계신 건데 그 하나를 진짜 이 그대로 임대차 보증금 있는 거를 그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주는데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어. 그래서 아들한테 야 1주택 먼저 증여를 해줄게 라고 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 당시에 증여세만 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동거를 한 이후에 세대 분리를 시킵니다. 2년 동거 후 세대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세 세제 혜택이
이런 경우에 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전 사례에서 하나 둘 그 요건들을 따져가지고 아니 근데 이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다면 이런 요건들을 따져가지고 아 이게 절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절세 효과가 있는데 세대 분리가 되거나 이렇게 동거 세대 분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라든지 취득세 중과가 있을 때는 이게 역전돼서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규 변호사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상속인, 대습상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세대 생약 상속 이런 거 상속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